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8주차 강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 이상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해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적응하는 게 어떻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방식에도 많이 적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주차라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직업 정보 및 취업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 같이 한번 웹사이트를 보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좀 자세히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9주차 때 그거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9주차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이번에 하셔야 돼서 이 수업 내용이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강의 계획을 보시면 저번 시간에 직업 흥미와 적성까지 했고, 그래서 우리 홀랜드 검사하는 거 7주차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와 진로, 직업 흥미와 적성 이런 진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왔는데, 물론 이제 성격과 진로 부분을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8주차에 직업 및 취업 정보 찾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여러분이 원하는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웹사이트로 정보를 찾아서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강의 영상 마지막쯤에 제가 안내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9주차 때는 강의는 없습니다. 강의는 없고 여러분 자율학습 하시는 거예요. 자율학습으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주차 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 정보라는 것이 뭔지 직업 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찾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가려는 진로. 그러니까 이게 진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안 다음에 얘를 잘 매칭을 시키는 게 우리가 진로를 잘 정하는 길이에요. 매칭.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성격, 내 적성, 내 가치관 이런 걸 잘 아셔야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했을 때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직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했었는데 이제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네.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들어가는 말 하나 또 볼게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그림으로 귀엽게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죠. 네. 보면 0차원의 시대에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후 수십만 년 동안 고립된 상태로 수렵 생활을 해왔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원부터 이제 농사 짓기를 시작했죠. 1차 산업혁명 때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고 촌락을 정착을 해왔던 시기. 큰 길을 통해 원시 상태의 인류가 문명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리고 2차 혁명 때는 15세기 항해술의 발달을 하면서 넓은 바다를 통해서 이제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이 지구의 끝까지 알게 된 시기가 이제 2차원의 시기고, 3차원의 시기, 이제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기술을 개발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지금은 뭔가 전기가 아니라 전자, IT,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동화 이런 것들이 3차 때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4차는 정보와 혁명의 시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래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이나 뭐 중반이신 분도 있나요? 그 정도 나이일 텐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연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미래는 사실은 갈수록 그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대비도 하고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잘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을지 오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업 정보를 찾는 거를 같이 할 건데, 직업 정보라는 게 뭐냐? 어떤 직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이 다른 회사에 대해서, 다른 직업에 대해서,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죠. 국가에서도 어떤 직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군이 전망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도 필요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과 범위에서 활용이 된다. 개인적 차원은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개개인이 왜 직업 정보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이제 노동시장에 진출, 즉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회사로 어떻게 내가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뭐 어떤 영어 점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적 차원에서 어떻게 필요하냐? 정확한 직업별로 수행해야 되는 직무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그 회사에 있던 어떤 직원들을 관리를 합리적으로 잘하고 과학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체계적인 직업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할 때 어떻게 직업 훈련을 해야 될지 정보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고용 정책이 한 나라에서 매우 중요해요. 실업률이 그 나라의 정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 정책이 중요하겠죠. 이런 고용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직업 정보를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유용한 직업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는 여러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대학생들이 직업 탐색을 하거나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직업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직업의 구체적인 유형인 직종, 내 직업이 어떤 직종이냐, 그리고 직종에서 구분되는 직군이나 계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직무가 뭔지, 그 직무에서 어떤 과업이 요구되는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진로로 정했어요. 근데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TV에서 되게 막 멋있어 보이고, 막 자기 주장을 되게 설득력 있게 잘하고, 막 연봉도 높은 것 같고, 막연하게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 변호사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 되게 다를 수 있어요. 뭐,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를 잘 상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법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걸로 어떤 서류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TV에서 보는 모습은 사실 이제 표면적인 모습이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는 자세한 걸 우리가 따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요즘도 물론 인기가 많겠지만 제가 이제 2005년, 6년 요때 취업을 했었어요. 2005년, 6년 엄청 까마득한 옛날 같죠? 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네. 요때 은행이라는 그 취업 뭐라 그러지? 직업? 네, 은행에 취업하는 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전공이 경영 경제 쪽이 아니었고 제가 학부 전공이 조경학이었는데 제 같은 조경학 친구들도 경영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은행에 취업하려고 하고 막 은행에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은행에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진짜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를 한 2, 3년 만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은행이 연봉은 정말 높은데 실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취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처음에 갔더니 그 처음 신입사원한테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알죠 뭔지 이 신용카드를 뭐 30장을 팔아서 영업 실적을 쌓아와라 이런 이제 과업들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뭐 계속해서 이런 신용카드를 어, 팔아와라 이런 걸 시키지는 않지만 이게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무직의 느낌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친구들한테 신용카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바깥에서 봤을 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직종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그 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갔다가 그럼 낭패를 봅니다. 왜냐면 요새 어떤 직업 하나를 제대로 갖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미 딱 그 직업 안에 그 직업군 안에 겨우 장벽을 뚫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낭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무라는 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서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이라는 건 각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 도출을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과 행동 특성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직무는 실제 그 직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치과 의사라는 직업도 사실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되게 멋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근데 실제 하는 일은 뭐 치과 의사를 절대 뭐 폄하하거나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치과를 갔을 때 느끼는 그냥 저의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치과 의사 선생님들 진짜 이 일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의 입속을 그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파내고 메우고 사실은 업무만 보면 되게 고단한 업무잖아요. 막 이렇게 자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직무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직무 능력도 각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 도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내가 그거를 즐겁게 혹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직업정보 탐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직업정보 탐색의 첫 출발은 반드시 직무 유형과 그에 따른 주요 수행 직무 내용, 각 직무 유형에서 필요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특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출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직업 정보를 찾을 수 있냐? 책이나 뭐 진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인쇄물들, 뭐 네. 요새는 진로 관련한 잡지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주로 많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진로 탐색을 하죠. 그리고 TV라던가 다른 매체들, 그리고 면담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면담은 실제로 직업 상담사에게 진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미 그 직업에서 어느 정도 그 연차가 쌓인 분에게 인터뷰처럼 어떤 직업인지 내가 갔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 많이 주는 직업, 일 편한 직업, 요걸로만 여러분이 직업을 탐색하시는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요새 안정성이 최고다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죠. 근데 공무원 시험이 적성에 잘 맞으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육각형 있잖아요. 리아색. 리아색에서 어디가 많으면 뭐 C나 또 어디가 많으면 좋을까? 공무원 일은 C나 저는 왠지 S나 E도 약간 어울릴 것 같지만 그래도 S, E도 사실은 별로 아닌 것 같고 거의 C 쪽이 높으신 분들이 이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루틴한 일을 하는 게 잘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나 꿈의 직장인 건 없어요. 자기 특성이랑 잘 맞아야 꿈의 직장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직업 탐색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직업, 그 다음에는 회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업 정보를 먼저 찾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을 찾고 나면 그 직업과 관련된 회사 정보도 같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가서 한번 볼 건데, 직업 정보 사이트 중에 네, 여기가 제일 먼저 나왔죠? 여기 갈 건데, 여기서는 고용조사 분석, 진로 지도, 직업 훈련,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전산망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keis.월.kr. 네, 바로 나오네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이고요.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진로 검사 그 워크넷에서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다 홍보가 되어 있죠. 워크넷 직업 진로 심리 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저 여기 뭐 워크넷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메뉴도 있고 청년 고용 정책 가이드 이런 메뉴도 있고 청년 취업 도우미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으로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청년 고용 정책 가이드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건 별도의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건데 내일을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온라인 청년센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학금도 있고 내일 채용 공채라던가 내일 배움 카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돈을 주거나 취업 지원을 해주거나 직업 심리 검사 뭐 학자금 대출 등등 지역 인재 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 지원금 같은 것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기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구직 활동을 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꼭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다시 원래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들어올게요. 여기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주요 사업은 일자리 매칭, 미래 일자리 준비, 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 국가 고용 정보망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보고 다음 메뉴 취업 길라잡이, 청년 길라잡이. 여러분들도 청년이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자리 정보 찾기.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각각 연결되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또 다 안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청년 고용 정책 가이드는 좀 전에 봤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궁금한 직업이 있나요? 네. 우리 궁금한 직업이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갈게요. 워크넷 안으로 들어오게 되네요. 그죠? 자, 어떤 직종을 찾아볼까요? 요새 사회복지 문화예술 방송 좀 궁금했는데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선택.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네.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볼 수가 있네요. 뭘 볼까요, 여러분? 궁금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왠지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를 저는 보고 싶네요. 네, 보면 하는 일은 연극,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무대 장치 세팅을 설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약인 거. 요약 페이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각각 하는 일, 자세한 내용 여기 쭉 내려갈 거고, 뭐, 교육 자격 훈련, 이것도 쭉 자료들이 있네요. 임금, 직업 만족도, 전망 이런 것도 있고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 활동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좀 보면 관련 학과는 어떤 학과가 있다. 관련 자격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나 봐요. 훈련 정보는 실내 장식 디자이너라는 훈련이 있나 봐요. 그리고 임금은 중위값이 3,500 정도면 임금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는 70% 정도. 전망은 증가할 거라는 게 63% 정도. 전망은 좀 좋은 편이네요.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성격, 흥미, 가치관도 여기 성격, 가치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랑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번 직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직업 정보 찾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있다. 우리는 공대 쪽이 많으니까 전기, 전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전기, 전자 쪽은 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LED 연구 한번 볼게요.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전기효율이 뛰어난 LED 소재를 연구 및 개발한다. 관련 학과는 이런 전기공학, 전자공학, 반도체, 세라믹 이런 게 있고 임금은 아까보다 꽤 높아졌죠. 4,200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임금이 높은 편이고 전망은 감소하거나 현상 유지 쪽이 더 많네요. 네. 업무 수행 능력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식은 이런 지식 필요하고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일자리 현황은 전자부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이런 일자리 현황이 있다. 눌러보면 실제로 지금 그 구직 구인을 하는 그런 회사들의 자료들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LED 조명 관련 연구 개발자 모집, 월급 300만 원 이상, 상여는 100% 별도고 주 5일 정규직. 그리고 이거는 33일 남았으니까 5월 31일까지만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입 대졸부터 박사까지.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여기 지원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수원에서 일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모집하는데 고졸부터 대졸까지고 연봉 3,000에서 3,600. 차량 유지비, 식사비 제공하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회사 규모가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우대사항 어떤 것들이 있고 병력 조건, 학력, 고용 형태, 네, 모집 한 명 이런 식으로 진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이 자기가 그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찾고자 하는 직업명? 뭐로 할까? 뭐 경찰?
잘 모르니까. 경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경찰관으로 해봅시다. 하는 일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근무 환경 나오고 일자리 전망을 보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왜냐면 경찰관 현황 및 1인당 담당 인구를 보면 1인당 담당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경찰관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망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25분 정도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